최근 일본과 호주가 초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그 속내가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일본과 호주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신안보 공동선언에 서명하며 양국의 관계를 준동맹국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즉 일본과 호주가 군사동맹으로 밀착하고 있는 것으로 두 나라의 군사동맹 초점은 중국 해양 진출을 막는 제1열도선의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열도선은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가상의 라인으로 일본은 호주라는 뒷배를 얻고 호주로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사전 차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호주한테 자행했던 잔인한 일들이 속속들이 밝혀져 호주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일본의 실체를 뒤늦게 알아버린 호주인들은 분노에 가득 차 일본이라면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번에 두 나라가 맺은 협력관계까지 균열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데 과연 일본이 저지른 악행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호주인포로 약 1,000명을 태운 일본 수송선이 침몰한 지 약 80년 만에 발견되면서 그간 베일에 쌓여왔던 엄청난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앞서 AFP 통신은 호주에게 최악의 해양재해로 꼽히는 몬테비데오 마루호 난파선이 필리핀 해안의 4,000m 심해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해양고고학기관 사일런트월드 재단이 5년의 준비 작업 후 지난달 본격적으로 수송선 위치 파악에 나선 결과 12일 만에 몬테비데오 마루호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몬테비데오 마루호 침몰은 호주 역사상 최악의 해양사고로 꼽히는데 당시 최소 850명의 군인을 비롯해 979명의 호주 시민이 희생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난파선은 1942년 일본과 대치 중이던 미국 잠수함에 의해 침몰됐지만 당시 미군은 이곳에 포로가 탑승했던 걸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인 일본의 악행으로 무고한 호주인 희생자만 대거 발생했는데 마침내 수십 년 만에 잃어버린 영혼들의 안식처가 발견된 겁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호주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2만 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일본과 싸웠지만 사실 2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인 1930년대까지만 해도 호주와 일본의 관계는 의외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과거 일본은 호주의 중요한 고객이자 경제적 파트너였는데 만주사변 발발 당시 일본은 겨울 군복을 주문했는데 이 군복의 주요 소재로 사용된 게 바로 호주산 양모였습니다. 동시에 이는 호주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두 나라는 이를 계기로 경제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무역 규모를 확장시켰습니다. 실제로 당시 호주의 양모 수출과 더불어 일본도 인조견사, 면제품, 가정잡화 상당수를 호주에 수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이 호주의 뒤통수를 쳤고 그때부터 일본의 최악의 양아치 짓이 시작됐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진주만 사태라 불리며 호주에서 일어난 역대 공습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된 다윈 폭격이 대표적인데요. 다윈은 호주 본토에서는 가장 북쪽에 있는 항구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연합군은 다윈을 보급기지로 개발하려고 이곳에 창고, 몇 동과 석유 탱크 등을 건설했습니다. 그러자 일본군은 다윈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시도했고 일본 잠수함들이 기뢰를 부설했으나 신통치 않자 항공모함을 동원한 공습을 계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의 해군사령관 후치다 미스오가 이끄는 188대의 전투기와 4척의 항공모함이 호주 다윈시로 향했고 역사에 기록된 다윈 폭격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다윈 폭격이 있던 당일 오전 연합군 전투기들은 지상에서 정비를 받고 있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진주만에서처럼 일본군은 또다시 기습에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호주의 무방비 도시는 일본 함대에 철저히 유린당했는데 대부분의 비행기는 이륙하지도 못한 채 파괴됐으며 선박 8대가 침몰한 데 이어 250여 명의 민간인과 군인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윈 항구 안에서 가장 큰 전투함이었던 구축함 피어리 역시 일본군의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필사적으로 회피운동을 했으나 일본군 한폭 조종사의 폭탄을 피하기엔 항구가 너무 좁아 역부족이었습니다. 폭내 200톤을 싣고 부두에 접안 중이던 넵튜나에도 폭탄이 명중에 어마어마한 폭발을 일으켰고 커다란 불꽃과 함께 폭발의 충격파가 호주 시가지를 한순간에 뒤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공습은 시작한 지 15분도 지나지 않아 끝났는데 이날 정오에 가노야 및 제1항공대의 육상 공격기 54대가 다시 다윈에 있던 2개의 비행장을 폭격해 초토화시켰습니다. 결국 다윈시는 식수와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인구의 절반이 이곳을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호주를 향한 일본군의 잔인하고 무자비한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때는 1942년 6월로 호주 최대의 해양 참사로 꼽히는 몬테비데오 마루 사건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제2차 대전 당시 호주의 위임 통치령이었던 뉴브리튼 섬 나바울 항구엔 1,400여 명의 호주 병사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1942년 1월 5,000명의 일본군이 라바울 항구를 습격하면서 함락당하고 말았는데요.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열세했던 호주군의 저항은 무의미했는데 말라리아, 이질, 영양실조, 탈진을 비롯해 살인적인 군대와 싸우며 탈출을 희망하던 이들마저 결국엔 일본군에게 잡혀 모두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순식간에 라바우를 점령한 일본군은 포로로 잡은 호주인들을 향해 총검을 들이대거나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항하려다 일본군에게 붙잡힌 한 호주인은 일본의 바지선 5척이 해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호주 군인들은 낚싯줄로 묶여 있었고 일부는 일본군 총에 맞거나 총검 연습에 이용됐다고 회고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에게 볼모로 잡힌 호주인들은 850여 명의 전쟁포로와 200여 명의 민간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모두 쉴 틈 없이 구타당하고 괴롭힘당하는 등 동물보다 못한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반쯤 굶주린 상태로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일본 선박에 강제로 탑승해야만 했고 6월 22일 몬테비데오 마루호는 라바우를 떠나 천여 명의 호주 포로를 중국 하이난 섬에 노예 노동자로 팔기 위해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군은 일본 수송선의 호주인들을 포로로 태워 미끼로도 활용했는데요. 중국 하이난으로 향하던 몬테비데오 마루호는 항해 8일 만에 미국 잠수함에 의해 발견됐는데 미군은 일본 수송선을 찾은 즉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미국은 몬테비데오 마루호에 호주 포로가 타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2년 7월 필리핀 북부 해안에서 미군 어뢰 2발이 몬테비데오 마루호의 석유 탱크에 불을 질렀고 오일 탱크에서 폭발이 일면서 불과 11분 만에 배가 침몰했습니다. 당시 일본 선원들은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붙잡혀 있던 호주인 포로들이 그렇게 하도록 돕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 안타까운 사고로 호주인 중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지만 88명의 일본 경비병 가운데 무려 17명이 살아남으며 비극을 그렸습니다. 이후에도 일본은 시드니만 내부의 가표적 침투를 비롯해 호주 본토에 대한 위협을 가하며 끊임없이 악행을 저질렀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한 사죄와 반성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아베가 호주에 방문했었을 때 딱 한 번 다윈 공습 관련해 전몰자 위령비를 방문하는 계획이 있다고 밝혔던 게 전부였습니다. 실제로 아베는 전쟁의 참화를 2번 다시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발언했었지만 일본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와 반성은 피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호주에서는 당시의 전쟁의 참상을 애도하며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등 아직도 슬퍼하고 있는데요. 작년엔 몬테비데오 마루호 비극 80주년을 기념해 캔버라 호주 전쟁 기념관에서 해양재해로 사망한 사람들의 후손과 가족들이 모여 추모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호주 군인뿐 아니라 당시 재난으로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들을 애도하며 영혼을 기렸다고 하는데요. 호주 또한 일본의 악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잃었고 그 슬픔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은 이런 역사적 과오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그에 마땅한 사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